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시를 했습니다. 통상 국무회의가 모두 발언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이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처음 실시를 한 거에 마치 라이브 방송처럼 진행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까지 한 번도 국무회의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그것도 한 90분 이상 진행된 것이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된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대통령과 이 국무위원들이 이 국가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의 주제가 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특히 산업재해로 많은 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체계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토론들이 진솔하게 이루어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소통해보고자 했던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산재 사망 사고를 언급을 하면서 이거는 미필적 고의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강한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산재 사망 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보겠다. 사실상 어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업이 좀 안일하게 좀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어떤 이 하도급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 이 기업들이 보다 더 많은 좀 무거운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은 어떤 사람 목숨이 작업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하면서 사망 사고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강한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현재 이게 이제 저희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2018년도에 김용균법도 만들어서 이미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여놨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해서 그 처벌 범위를 또 높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질 않잖아요. 그럼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토론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제 잘한 일 중에 하나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현장을 자꾸 가봐라. 현장 가가지고 서류만 뒤적거릴 게 아니고 가서 현장 기도를 해라. 이건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업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산재가 많이 나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련돼서 원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원인은 이미 이제 밝혀진 거예요. 대통령이 원인을 정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재판 수사가 필요가 뭐가 있죠? 저 부분은 정말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 일반화시켜서 뭐 건설업종이나 제조업종에 산재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거와 관련 토론하는 건 좋은데 특정 기업에 대해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신다. 저는 국가원수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재 사고에 대해서 기업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이견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저렇게 산재 사망 사고의 원인과 어떤 처벌에 대해서까지 규정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오래된 과거도 아니고 이번 대선 기간 때 굉장히 친기업적인 행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발언들도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에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고 이제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정부가 믿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다소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였던 모습은 그거와 좀 상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어떤 이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기업이 산업재해를 단순하게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예방
예방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좋은 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된다면 많은 분들이 그 기업을 찾게 되고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없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기업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업에서는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그 어떤 하나의 방법론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산업재해 예방, 근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떤 과한 처벌, 과한 제재에 대한 역효과에 대한 우려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산재 사고의 그 70% 이상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납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 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이유예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인가 이것 등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부가 예방적 측면에 나서야 돼요. 저렇게 옥죄할 것이 아니고 물론 대통령이 저런 말씀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특정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나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성 이해가 되지만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이라 그러면 실제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뭔가 저 부처적인 먼저 논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 그 방안에 대해서 토론 생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렇게 뭐 대출을 옥죄겠다 그다음에 주가를 폭락시키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다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신 거죠. 대통령으로서 정부의 책임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력도 그렇고 상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한 이런 여러 가지 예방 조치 관련된 인적 물적 조치를 하기에 벅찬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럼 이걸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소위 말하면 정부의 책임도 없잖아 있는 것인데 정부의 책임은 도외시하고 기업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장면이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지 저건 다소 좀 직선적이고 단순한 제재일 수 있다. 이런 말씀. 효과 있는 제재죠. 제재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일반 예방적 효과가 원래 의도했던 거에 부합하지 않고 있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어제 장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했던 이런 거. 현장에 가서 실제 매번 현장 임장해라. 이런 부분 전 좋은 지적이라고 봐요. 이런 식의 예방적 효과가 실제 나올 수 있는 조치들을 추가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의 진부한 방법들, 처벌하고 옥죄고 이런 방법들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조금 더 진보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최근에 야권에서 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좀 어떤 한마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인 침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침묵,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이 관세 국면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협상이. 이 협상 국면에서 새로운 돌발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보고를 받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이 협상 전략들 수시로 체크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지시하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한국이 나를 만나러 스코틀랜드까지 쫓아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구윤철 기재부 장관 부총리께서 이 러트닝 상무장관 지금 만나서 한 2시간 이상 이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이 대한민국의 협상에 대한 조바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침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한 분석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목을 받은 건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유명해지셨죠. 다만 뭘 잘해서가 아니고 과거 문제된 발언들로 유명해지신 건데 그 발언들로 마음의 상처를 좀 입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 말을 들으시기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유튜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예. 국무회의 생중계가 저런 이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죠. 대통령께 부담될 거 가능성이 크고요. 국무회의 생중계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공직체계 여러 가지 결재개서상이 다 생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동석 처장의 경우는 왜 저기 참석했는지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원래 국무회의 위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구성원도 아니고 원래 배석 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렇게 참석한 이유가 지금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아직도 유명해지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물론 뒤에 사과문을 냈지만 그건 사실 진정성이 결여돼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께 반성을 하는 길은 본인이 그만두는 길이에요. 반성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정도의 언행에 대해서 반성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그만두는 것이 진정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발언 더 없으시면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발언 기회를 얻으셨고, 그 이후에 뭐 이제 노동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알겠다 하면서 말을 끊는 모습도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굳이 왜 발언을 신청했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이전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발언들은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했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그 회의는 국무회의고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발언에 어떤 TPO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상황하고 장소 또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고, 대통령께서 이 발언을 중간에 이제 끊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저는 뭐 그거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의 어떤 그 평소의 스타일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시간이다. 이렇게 그 1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 와중에 이 앞에가 굉장히 긴 장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만 요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꼭 듣고 필요하는 부분을 일단 얘기했다라는 부분, 얘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이고요. 어제 저 발언은 굳이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대통령의 그 1시간을 외교안보에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예. 대사들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에 대해서 국민이 볼 때는 불안함이 있어요. 이게 통상 문제라는 게 사실 내치하고도 직접적인, 국민 민생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언급 안 하는 것으로 넘어간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저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리고 이전에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서두를 필요 없다.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 소중히 써야 된다라는 취지로 좀 말을 끊으셨다는 설명이셨는데 그 시간 또 소중히 써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